안녕하세요. 위좋은 내과 원장 김용훈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소화기분과 전문의로서 만성질환과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동네 의원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과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 D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뼛속에 있는 칼슘이 급격히 소실되면서 골 밀도가 낮아지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노인, 폐경후 여성, 뼈에 해로운 약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와병을 하는 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골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노화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골주가 소실이 돼서 약하게 되고, 요 사이에 침착되어 있던 칼슘이 소실되게 됩니다. 골다공증 거라는 걸 언제쯤 알게 되나요? 허리가 아프다던가 뼈가 시리다던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병원에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이더라도 폐경이 된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5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일어난 경우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는 만 55세,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검사 방법에는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덱사라고 부르는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추와 대퇴골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실제 생존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해서 두 부위를 촬영하게 됩니다. 치료제로 나와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썸이라고 불리우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제제는 각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문진을 통하고 병력을 확인한 후에 처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나요? 비타민 D가? 비타민 D는 한국인의 80% 정도에서 결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햇빛 노출을 싫어하는 젊은 여성과 폐경 후의 여성에서 결핍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0% 정도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결핍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수치는 얼마인가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3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연구를 보면 18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로 현저하게 낮게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D1부터 D5까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이 알려진 것은 비타민 D2와 D3인데요. 비타민 D2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부르며 대개 무척추 동물과 식물에서 확인됩니다. 주로 우리가 비타민 D2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버섯과 효모 등에서 추출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알려져 있고, 척추 동물과 인간에게서 합성되는 물질로, 골다공증 치료에서의 D2와 D3를 비교해 보면 D3가 4배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2보다는 D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피부에서 형성이 됩니다.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우리가 햇빛으로 쐬는 UV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이 되게 돼 있으나, 서구화된 생활과 도시의 생활로 인해서 대부분 햇빛을 노출할 기회를 많이 잃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이 북위 37도에 있는 그런 고위도 국가로서 겨울 시즌에는 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타민 D를 식품에서 섭취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음식에서 섭취하시려면 매일 250cc 기준으로 해서 우유를 10잔을 마시거나, 또는 달걀을 40개 정도를 섭취하셔야 하루 요구량을 충족하실 수
있겠습니다. 엄청 많이 먹어도 되네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부족한 비타민 D를 다 섭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경우에 혈중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아침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다공증은 노화의 일종입니다. 무리한 생활과 과음, 흡연을 피하시고 유산소 운동 외에 부하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골질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칼슘과 비타민 D를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에게 선물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는 그 회사마다 용량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셔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